1979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간 고준규는 시애틀 근처 벨뷰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고준규는 동생인 16살의 고상규와 여느 형제와 다름없이 작은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시작은 사소한 말다툼이었지만 고준규는 끝내 동생의 머리를 총으로 쏴 살해하게 되고 1985년 2급살인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시애틀 형무소에서 1992년 8월 3일까지 약 7년 6개월을 복역한 고준규는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 추방이 결정되고 다음 날인 8월 4일 한국으로 추방됩니다. 하지만 고준규는 다음해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 밀입국을 시도합니다. (1993년) 캐나다 국경을 통해 워싱턴주 린든으로 밀입국한 고준규는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며 죽은 동생을 포함한 여러 신분을 사용하여 살아갑니다. 미국 전역을 옮겨 다니며 살아온 고준규는 어느 날 자신의 부모가 살고 있던 벨뷰의 집을 방문하지만 집에는 더 이상 부모님이 살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자 그는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고준규는 경찰에 전화해 부모님이 납치됐다고 신고합니다. 또한 그는 동생 자동차가 사라졌고 부모님의 은행 계좌 접근도 금지됐다고 말하면서 누군가 부모님의 집과 사회보장소득을 훔쳐가려는 것 같다고 신고합니다. 그의 신고는 경찰의 관심을 끌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집을 수색하던 중 권총을 발견하자 경찰들은 일단 권총을 회수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고준규의 이상한 행동이 경찰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고준규는 경찰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알고 보니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에게 말을 하지 않고 캘리포니아로 갔던 것이라며 더 이상 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원래 자신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총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거나 자신이 왜 여러 신분을 이용하는지 등등 알 수 없는 말들을 장황하게 합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들은 고준규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만 이러한 낌새를 알아챈 고준규는 벨뷰에 서도주합니다. 경찰은 곧 수배령을 내렸고 고준규는 결국 8월 6일 LA에서 체포됩니다. 고준규는 체포 당시 외국인 거주자 카드와 워싱턴주 신분증, 사회보장카드 및 죽은 동생의 일무로 된 여권 등 여러 개의 위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고준규의 신분증과 서류 및 지문검사를 통해 그가 동생을 살해하고 미국에서 추방됐던 고준규임을 밝혀내고 죽은 동생의 신분을 사용해 미국에 밀입국해 직업을 구하고 총기를 구입한 점 등을 확인합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법원은 고준규에게 밀입국과 신분 도용, 그리고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를 적용해 5년형을 선고합니다.